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책을 원서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2024 노벨 문학상 영예를 아는 소설가 한강 덕분이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I'm so surprised and absolutely I'm honored.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e prize? Yeah, he talked to me about this news, so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yeah,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yeah, it's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전 세계 유명 작가들, 쟁쟁한 작가들을 물리치고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쾌거를 이룩한 건데 작가 한강도 수상 소식이 굉장히 의외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놀랍다는 말을 연거푸하고 있는데 일단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네. 아침에 거리를 나서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보유한 국가의 시민들이 아하. 거리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자부심이 높아지는 그런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한 건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고 그렇죠. 24년 만입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은 한국 작가로는 최초입니다. 네. 네,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서 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네. 세계적 권위의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전혀 귀뜸도 안 해주나 봐요. 작가 한강도 아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있던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 예상 시각이 저녁 8시였거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였습니다. 네. 어저께. 8시쯤에 전화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아하. 본인이 후보인지도 몰랐고 수상자가 될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후보인지도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과정이라는 게 네. 굉장히 비밀리에 꽁꽁 숨겨져서 네. 선정 과정, 그다음에 후보 목록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상하고 나서 50년 뒤에 공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주어지는 노벨 문학상. 그렇다면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강 작가의 과연 어떤 점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건지 들어보시죠.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우리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우리도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외신들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작가 찬쉐 또는 일본의 또 유명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강 작가를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이제 점치는 네. 영국의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합법적인 도박으로 누가 노벨 문학상을 탈지에 돈을 거는 건데 네. 거기에 15배, 그다음에 작게는 5배 네. 이런 어떤 확률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 한국 작가로는 고은 시인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한강 작가는 후보에도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만큼 예상할 수가 없었고 네. 저조차도 어제 저녁에 이제 노벨상과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선
특별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라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기사를 작성하고 네. 또 관계자들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또 시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아하. 뭐 이런 얘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우리 한국 문학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우리 한국 작품, 문학, 소설이라는 게 한글로 읽을 때 그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지 외국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까 싶었는데 바로 이 번역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어를 독학한 외국인이 이 소설을 번역을 한 것이라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문학 콘텐츠라는 거는 그 한국인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 말맛,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의 그 본래의 어떤 그 미적, 그 감각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뉘앙스를 좀 외국식으로, 뭐 영어식으로 이렇게 좀 직역해서 번역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주 다르게 번역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문화적 감수성이 전달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봉준호 영화 감독도 그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할 당시에 네. 또 계속해서 미국에서 수상 행진을 할 당시에 네. 그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면 그렇죠. 훨씬 많은 작품들을 또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한강 작가의 작품도 네. 이런 식으로 그 외국인이 우리 네.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네. 그 말맛을 살려서 가능하면은 그 곡해되지 않게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효정 차장이 얘기하는 그 말맛이라는 게 우리 한글의 말의 맛은 정말 미묘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조사 하나 그리고 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게 우리 말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섬세함인데 자, 아까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그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우리 한국 문학들이 해외 이 외국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이제 큰 장이 열린 것 같아요. 네, 알려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번역일 텐데 네. 번역이 한국 작품을 번역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거를 그렇죠. 한국인이 번역을 하든 외국인이 번역을 하든 간에 아하. 노하우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번역돼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학 중에서는 아무래도 시보다는 소설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어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단어 중에 부뚜막 이런 단어가 있으면 네. 예, 부뚜막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 이걸 키친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뭐 스토브라고 해야 될지 근데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말맛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좀 많이 타격을 입죠. 아하.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줄거리가 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역상으로 한국어의 본래 맛이 조금 안 살더라도 네.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또 묘사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또 문제의식 이런 네. 것들이 통하면 이제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네. 이것은 한국적 특수성이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세계 곳곳에 있는 네. 소수자들을 마이너리티를 끌어안는 이런 것들 문제의식은 다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글로벌한 요소를 이미 한국 문학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K-팝을 듣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K-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문학을 읽기 위해서 그 미묘한 어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우리 문학이 또 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